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잊혀진 아버지의 전화. 서울 강남 회색빛으로 물든 사무실. 낮은 조명이 깔린 오후의 회의실에서 서진은 무심하게 스마트폰을 바라보았다. 수신 미등록 번호. 망설임 없이 거절 버튼을 누르려다 순간 손이 멈췄다. 번호의 지역 번호가 어딘가 익숙했다. 30일 경기 북부. 낯설면서도 어디선가 본 듯한 숫자 조합. 받아볼까? 그는 조용히 수신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진호. 냐?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서진의 심장이 느리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입을 열었다. 아버지? 진호야 맞구나. 내내가 전화. 해봤어. 그 뭐냐 요즘은 뭐 잘 지내냐?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흐릿했고 문장 구성은 엉망이었다. 하지만 분명했다. 그건 7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니? 잘 지내긴요. 오랜만이네요. 서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다. 말끝은 흐릿했고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건 어머니 장례식이었다. 아버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서진을 꼭 안았다. 그리고 그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래도 받아줘서 고맙다 고맙다 진호야. 전화기 너머 울컥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회사의 소음, 창밖의 자동차 소리 모두 멀어졌다. 서진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전화가 끝난 뒤에도 그날 내내 마음은 불편했다. 업무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미팅 중에도 자꾸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진호야라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뚫고 지나간 듯 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섰다. 액자 속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옆에 아버지와 찍은 가족 사진 한 장.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는 단단한 어깨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그 곁에서 어린 서진은 활짝 웃고 있었다. 그땐 좋았었지. 그는 중얼이며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다음날 오랜만에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경기도 연천. 전원마을의 끝자락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주택. 낡은 담벼락과 부서진 우편함,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이 허전했다. 차에서 내린 서진은 주저하며 현관 앞에 섰다. 벨을 누르기 전 문이 열렸다. 진호야 왔구나. 그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은 어딘가 초점을 잃었고 머리는 더 휘어졌으며 몸은 한층 더 야위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엔 환한 빛이 있었다. 서진을 알아본 것이다. 아버지. 그는 무겁게 입을 열며 문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깔끔했지만 어딘가 흐트러진 분위기. 책상 위엔 약봉지가 널려 있었고 벽에는 달력이 무심하게 찢겨 있었다. 식사는 하셨어요? 어엣지했어. 밥 혼자 먹는 거 익숙하잖냐. 아버지는 애써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은 너무도 선명했다.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말수는 적었고 종종 말을 잇는 듯 멈췄다. 아버지, 몸은 어디 안 좋으세요? 뭐 나이도 있고 그냥 머리가 조금 가끔씩 헷갈려.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치매. 그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말의 어눌함, 기억의 공백, 전화의 어색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호야, 내가 몇 살이더라? 그 질문에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서진은 아버지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조용한 방 안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 무언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였다.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보니 아버지는 낡은 노트를 들고 앉아 있었다. 진호야? 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이거 일기네. 일기야, 내 친구지. 그는 노트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서진은 그 일기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렴풋이 느꼈다. 그 일기 속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지. 기억의 틈새에서 만난 아버지.
이튿날 아침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조용히 거실 바닥을 비췄다. 서진은 소파에 기대 잠이 들었지만 금세 아버지의 발소리에 눈을 떴다. 부엌에서는 어설프게 물 끓이는 소리가 났고 냄비에 찬물을 붓는 차악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버지, 뭐 하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아침을 해볼게. 진호야, 넌 계란 좋아했지? 그 맞지? 서진은 잠시 멈칫했다. 계란을 좋아한 건 어린 시절의 이야기였다. 지금은 거의 먹지 않는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해요. 예전처럼 반숙으로 해주세요. 그 말에 아버지는 해맑게 웃었다. 그러나 계란을 삶는 타이밍은 완전히 엉망이었다. 너무 오래 끓여 껍질이 터졌고 흰자는 바스러졌다. 그래도 그는 정성스레 접시에 올리고 두 손으로 그릇을 건넸다. 이거 먹고 힘내야지.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잖아.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서진은 엉성한 반숙 계란을 조심스럽게 먹었다. 짠맛이 도는 국물은 라면을 2번 우려낸 듯했고 김치는 무려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것이었다. 그래도 그는 말없이 식사를 마쳤다. 그리고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친 뒤 서진은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다. 작은 방 한쪽 구석, 오래된 책장, 낡은 라디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가죽으로 된 노트 한 권. 그것이 바로 어젯밤 아버지가 끌어안고 있던 일기장이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 2009년 5월 3일. 진호가 중학교 졸업 앨범을 받아왔다. 웃는 얼굴이 어쩜 그렇게 엄마를 닮았는지. 서진은 순간 눈을 질끈 감았다. 너무 오래된 잊혀진 기억. 아버지는 이미 10년 넘게 일기를 써온 것이다.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 그는 조심스럽게 넘겨갔다. 2011년 10월 17일. 진호가 나에게 말도 안 하고 집을 나갔다. 엄마랑 싸운 게 원인인 듯하다. 그때 내가 말리지 못한 게 자꾸만 마음에 걸린다. 2012년 2월 5일. 진호가 집에 돌아왔다. 짧은 머리에 야윈 얼굴.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갔다. 하지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일기 속엔 매일같이 진호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아버지는 마치 혼잣말하듯 매일 아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몇 개의 글귀는 서진의 가슴을 찔렀다. 2015년 3월 29일. 진호가 내 생일을 또 잊었다. 괜찮다. 바쁠 테지. 그래도 오늘은 혼자 미역국을 끓여봤다. 맛은 없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진호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SNS에서 봤다. 연락은 없었다. 그래도 예쁜 신부 같더라. 축복해주고 싶다. 서진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의 결혼식에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다. 불편하니까, 사이도 안 좋았고 지금은 맞지 않으니까라는 이유로.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어딘가에서 조용히 축복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다. 진호야, 뭐 보고 있냐? 아버지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서진은 황급히 일기장을 덮었다. 아, 그냥요. 방 정리 좀 하려고요. 거긴 내 방인데. 진호야, 혹시 너 여기 왜 온 거니? 그 말에 서진은 다시 얼어붙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가 지금 자신이 누군지 잊고 있다는 걸. 아버지, 저 진호예요. 아들이요. 진호? 진호는 지금 외국에 있잖니. 미국인가 어디 그랬는데?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그 눈동자 속에선 기억의 조각들이 떠돌고 있었다. 서진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조용히 아버지 앞에 앉았다. 아버지, 전 여기 있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어제 전화 주셨잖아요. 전화? 내가 전화를 했나? 네.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버지는 이내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다. 기억이 자꾸 사라져. 미안하다 진호야. 이게 내가 요즘 이래. 그는 울 듯 말 듯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조용히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따뜻하고 너무나 가벼운 어깨. 괜찮아요. 아버지, 전 여기 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서진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이 들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기대듯 잊혀진 기억들 사이에서 자신을 찾아가듯 서진은 아버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젠 내가 당신을 기억할 차례예요. 책상 서랍 속 오래된 일기장. 비가 내렸다. 창밖에선 촘촘히 내리는 봄비가 지붕을 때리고 땅 위에 고인 무릉덩이를 파문처럼 퍼뜨렸다. 서진은 오래된 마루바닥 위에 앉아 아버지의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목재 냄새, 약간의 곰팡이 향, 그리고 희미하게 스며든 먼지 냄새 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듯 손끝으로 가구를 만졌다. 아버지가 아직 잠든 사이였다. 전날 밤 서진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든 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말을 잃고 있었다. 정신이 흐릿했고 말보다 중얼거림이 많았으며 물을 마시면서도 컵을 손에서 놓치는 등 이상 행동이 잦아졌다. 간병인이 곧 올 예정이라 들었지만 그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이 집이 이렇게 작았었나. 그는 중얼이며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마치 손끝이 방향을 아는 듯 그는 책상의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끽 오래된 경첩이 비명을 질렀고 먼지 낀 종이들과 사진 몇 장이 그를 맞았다. 그리고 그 밑 가장 깊은 서랍. 조심스럽게 바닥을 눌러보자 딸깍 소리와 함께 바닥판이 살짝 들렸다. 숨겨진 이중 서랍. 거기에는 다른 일기장이 있었다. 이전 밤에 봤던 얇은 노트가 아니었다. 이건 훨씬 더 두꺼웠고 표지가 낡아 종이 가장자리가 들려 있었다. 손때가 짙게 묻은 갈색 표지에는 연하게 진호에게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 쓴 글이었다. 2013년 5월 9일. 오늘 진호와 또 싸웠다. 아내가 돌아가신 이후 우리는 마치 적처럼 말을 섞는다. 그 아이는 날 원망하는 것 같다. 아내를 돌보지 못했던 것, 병원비가 부족했던 것, 나의 무능함 맞다. 난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2013년 11월 3일. 진호는 이사를 갔다.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다. 걱정이 되어 회사를 찾아갔지만 경비가 쳐다보지도 않고 내쫓았다. 한참을 서 있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차 안에서 울었다. 남자가 아버지가 아들 보러 갔다가 참 초라하더라. 2014년 7월 27일. 진호의 생일이다. 혼자 미역국을 끓였다. 마트에서 해초를 고르며 그 아이 어릴 적 생일상을 떠올렸다. 늘 미소 지으며 아빠 고마워하던 목소리가 생생하다. 이제는 듣지 못하지만 여전히 귀에 맴돈다. 서진은 더 이상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다. 두 눈은 이미 뜨겁게 젖어 있었고 종이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모든 단어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외면했던 시간들, 연락하지 않았던 날들,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이유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가 흘려낸 이 기록들은 단순한 글이 아니었다. 사랑의 잔해, 후회의 연기, 그리고 무엇보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었다. 그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간병인이 도착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서진 씨 되세요?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마른 체형의 친절한 인상의 50대 중반 여성. 그녀는 실내화를 갈아 신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선생님이 요즘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기억도 자꾸 왔다 갔다 하시고 밤엔 혼잣말도 자주 하시고요. 혼잣말이요? 네. 주로 진호야, 미안하다 진호야, 아빠가 못나서 그런 말을 반복하세요. 서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듯 앉았다. 방금 읽은 일기 속의 문장들이 그 혼잣말이었고 그 말은 매일 밤처럼 입 밖으로 새어나왔던 것이다. 기억이 지워지고 이름이 흐릿해져도 아버지는 아들을 부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침대 위 아버지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서진은 조용히 아버지 곁에 앉았다. 그리고 일기장을 보여주었다. 아버지, 이거 저 읽었어요. 아버지는 눈동자를 굴려 그를 바라보았다.
순간 어떤 감정인지 모를 미세한 떨림이 눈가를 스쳤다. 읽었구나? 네. 다 읽었어요. 그랬구나. 난 너한테 보여주려고 쓴 건데 근데 늦었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말을 마친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야위고 주름진 손. 하지만 그 안에는 지워지지 않은 사랑이 있었다. 그날 이후 서진은 그 일기장을 침대 옆에 두었고 매일 밤 아버지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다. 기억은 흐릿해져도 마음은 흐르기 시작했다. 오늘도 아들 생각에 밥을 못 먹었다. 햇살이 잔잔히 퍼지는 오후 집안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간병인은 창가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고 서진은 아버지와 함께 거실 한가운데 작은 상을 펴놓고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던 반찬 몇 가지와 김치찌개, 그리고 반쯤 식은 밥 한 공기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 조금만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끓인 김치찌개인데요. 그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아버지 손에 쥐어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손끝은 떨렸고 눈은 허공을 떠돌았다. 진호야, 오늘은 입맛이 없네. 밥은 나중에 먹자. 아버지, 어제도 그러셨어요. 어제도 그제도. 서진은 목이 메었다. 요 며칠간 아버지는 거의 식사를 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어도 다시 내려놓기 일쑤였고 국을 떠도 입에 대지 않았다. 마치 음식이 아니라 무언가 무겁고 슬픈 감정들이 앞을 가로막는 듯 했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어젯밤 다시 펼쳐든 일기장의 한 페이지가 뇌리에 떠올랐다. 2020년 4월 14일. 오늘도 진호 생각에 밥을 못 먹었다. 아침엔 일어나자마자 그 아이 얼굴이 떠올라서 눈물이 났다. 밥상을 차려도 젓가락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요즘은 나도 내가 싫다. 쓸모없는 아버지라고 느껴진다. 진호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연락을 끊었지만 그 선택이 맞았는지 모르겠다. 서진은 손에 쥔 수저를 꽉 쥐었다. 아버지는 혼자 밥을 먹지 못했던 게 아니었다. 아들 생각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한 끼 한 끼를 삼키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싱크대로 가서 조리도구를 꺼냈다. 간병인이 놀란 듯 물었다. 아드님, 뭘 하시려고요? 음식 준비 좀 하려고요. 제 방식으로요. 어떤 걸요? 어릴 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거요. 소세지 볶음, 계란찜, 김가위로 자르던 거, 그리고 참기름 넣은 간장 비빔밥. 그는 마치 레시피를 꺼내듯 중얼거렸다. 과거는 기억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지만 그 향과 맛만은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아버지가 정성껏 차려주던 도시락, 초등학교 소풍날 싸주던 유부초밥, 그리고 시험 끝나고 먹던 짜장밥. 그 모든 순간은 사랑의 형태였다. 1시간 후 거실상엔 작고 알록달록한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였다. 익숙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이 냄새는 진호야, 이거 내가 만든 거니? 네. 기억하세요? 제가 소세지만 골라 먹어서 혼났던 날. 기억난다. 소세지만 쏙쏙 빼먹어서 내가 뺨 한 대 때렸지. 그땐 내가 너무. 괜찮아요. 아버지, 그땐 저도 너무 고집세고 철이 없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밥 한 숟갈을 퍼서 아버지 앞에 놓았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때 아버지처럼 저도 소세지 별로 안 잘랐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그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입에 넣었다. 천천히 씹고 삼켰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맛있다. 진호야, 내가 해준 밥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조용히 눈을 떴다 감았다. 목 뒤로 무언가 뜨겁게 흐르는 게 느껴졌다. 진호야, 내 아버지.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이 세상에 말로 다 못해. 일기에도 다 못 썼어. 매일 아침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났고 밤마다 내 사진 보면서 잠들었어. 그래도 너한테는 괜찮은 척 하고 싶었어. 왜요? 그게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자식 앞에서 약해 보이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난 틀렸더라.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진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진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단단한 손, 세월에 깎이고 주름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그 손이 이제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한 번도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연락 안 한 거, 피한 거 그냥 다 무서워서였어요. 당신이 날 미워할까봐. 아버지는 웃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이제 우리 밥 먹자. 둘이서 따뜻하게. 그날 아버지는 오랜만에 밥 한 공기를 다 비웠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손이 떨려도 글자가 삐뚤해도 그는 썼다. 2025년 4월 27일. 오늘 진호가 나에게 밥을 해줬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다. 그 아이가 나를 안아줬다. 가슴이 찢어질 만큼 행복했다. 오늘은 진심으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불효자의 참회. 봄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연두빛이 마당을 물들이고 개나리가 울타리 너머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서진은 매일 아침 아버지의 집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먼지가 떠있는 공기 속에서도 어딘지 모르게 맑고 따뜻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동네 산책해 볼까요? 산책 좋지. 내가 자전거 태워주던 그 길 아직 있을까? 그 골목이요? 아직 있죠. 조금 낡았지만요. 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 속엔 어딘지 모르게 고요한 슬픔이 섞여 있었고 서진은 이제 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함께 지낸 지 한 달. 그동안 아버지의 기억은 점점 더 희미해졌지만 그와 반대로 감정의 연결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그날 산책길, 서진은 아버지와 손을 잡고 집 앞 언덕길을 올랐다. 옛날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그 길.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다. 진호야, 나 여기서 내 사진 많이 찍었었어. 네. 저도 기억나요.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죠. 그때 아버지가 진호야, 웃어라. 너의 하늘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그랬지. 아버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순간 그의 몸이 휘청였고 서진이 급히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진호야. 네. 이제 기억이 너무 빨리 사라져. 가끔은 내 이름도 헷갈리고 얼굴이 안 보일 때도 있어. 근데 이상하게 너랑 있을 땐 마음이 편해. 안심이 돼. 서진은 눈을 감았다.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감정이 목구멍을 치고 올라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 아버지와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하루하루가 다 선물 같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를 외롭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전 불효자였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꿔볼 거예요. 그날 저녁 서진은 아버지의 침실에 작은 영사기를 설치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어머니의 생전 모습, 가족여행, 운동회, 진호의 졸업식 잊혀진 기억들을 영상으로 모아 하나의 작은 상영회를 열었다. 영상이 시작되자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바라보았다. 그러나 영상이 중간쯤 지나자 그의 입가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거 내 어머니네. 저 웃음, 저 손짓, 하하, 내가 그 여자를 참 사랑했지. 아버지. 그리고 저기 있는 꼬마 진호. 넌 그때부터 내 전부였어. 그런데 난 너무 어리석었어. 영상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조용했다. 서진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버지 곁으로 갔다. 아버지는 조용히 서진을 바라봤다. 진호야. 내 아버지. 나는 내가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 지금까지 한 번도 말 못했지만 널 보며 살았어. 그 말에 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뜨겁게 눈물이 흘렀고 아버지는 서툴지만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안 할게요. 그래. 대신 고맙다고 할게요. 저를 낳아주셔서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그래 진호야. 그리고 사랑한다고요. 진심으로. 그 말에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긴 숨을 들이마시고 한 줄기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서진은 매일 일기장을 썼다. 아버지를 대신해.
그가 잃어버린 기억을 대신 남기기 위해. 오늘은 아버지가 감자를 심었다. 오늘은 아버지가 나에게 엄마 이야기를 해주셨다 같은 사소한 것들. 그리고 그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2025년 5월 17일. 오늘 나는 불효자가 아닌 아들이 되었다. 아버지가 기억하지 못하는 오늘을 나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문장. 초여름이 찾아왔다. 논밭엔 청보리가 출렁이고 산기슭엔 은은한 아카시아 향이 번졌다. 서진은 아버지의 마당에 의자를 내어놓고 그 위에 가벼운 이불을 깔았다.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방 안에만 있지 않았다. 날이 좋은 날이면 햇볕을 쬐고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말수는 줄었고 인지력은 날마다 퇴색됐다. 이름을 부르는 횟수보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의사의 말처럼 기억의 끈은 이제 거의 놓여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서진은 그와의 하루하루를 기록했다.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조심스레 촬영하듯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아버지, 오늘은 어머니 제사예요.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이미 날짜의 개념도 제사의 의미도 희미해졌지만 어머니라는 단어 하나만은 반응했다. 서진은 어머니 사진 앞에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았다. 아버지는 그의 곁에 앉았지만 두 손을 제대로 모으지 못했다. 대신 눈을 감았다. 엄마, 아버지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있어요. 저도 아버지랑 매일 같이 지내고 있고요. 어릴 적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는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다가 다시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아버지가 더는 글씨를 쓰지 못하게 된 이후 서진은 그 대신 써왔다. 그런데 그날 책상 서랍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발견되었다. 낯익은 필체였다. 삐뚤하지만 강한 힘으로 눌러 쓴 글씨. 진호야, 내가 마지막으로 쓰는 말이다. 이젠 펜을 들 힘도 없고 내 머리도 날 따라주질 않으니까. 그래도 이 말은 남기고 싶었다. 우리 아들, 내 사랑. 딱 그 한 줄. 더도 덜도 없이. 종이는 눈물 자국에 번졌지만 글자는 또렷했다. 서진은 조용히 쪽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도요,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침대에서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다. 얇은 입김처럼 가느다란 숨결, 눈꺼풀은 움직이지 않았고 몸은 거의 미동이 없었다. 서진은 그의 곁에 앉아 지난 일기를 하나씩 읽어주었다. 2025년 5월 3일. 아버지가 노란 민들레를 보며 웃으셨다. 그 얼굴이 참 좋았다. 2025년 5월 10일.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셨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 2025년 5월 17일. 오늘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 하나로 모든 걸 전했다. 말보다 깊은 사랑. 기억보다 강한 진심. 서진은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고 나무들이 흔들렸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쉬셔도 돼요. 그리고 새벽. 아버지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은 고요했고 따뜻했고 지극히 평화로웠다. 장례식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다. 간병인, 마을 주민 몇 명, 그리고 서진의 아내와 아이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무엇보다 큰 감정이 있었다. 사랑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없이 전해진 유산. 서진은 장례를 마친 후 아버지의 유품 중 일기장 한 권을 챙겼다. 그리고 도시로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매일 일기를 쓰셨어요. 매일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면서요. 이제 그 사람은 아버지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영원히요. 며칠 후 그는 유튜브 채널에 짧은 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단순했다. 아버지의 일기장. 영상 속 그는 말한다. 저는 불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기억보다 깊고 말보다 강합니다. 그들이 남긴 건 오래된 책 한 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영상의 끝엔 마지막 장면이 흐른다. 책상 위 오래된 일기장이 펼쳐져 있다. 그 마지막 페이지, 그 마지막 문장. 우리 아들 내 사랑. 이 이야기는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겪지만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 기억이 사라져도 감정은 남고, 말이 없어도 사랑은 흐릅니다. 어릴 적 우리는 늘 부모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고 안전했고 전부였죠. 하지만 자라며 우리는 그 품을 떠나고 바쁘게 살아가며 그 손길과 목소리를 하나씩 잊어갑니다. 말하지 못했던 사랑,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 전하지 못했던 사과. 그 모든 감정은 시간이 흐른 뒤 한 권의 일기처럼 남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기억해주는 것, 말해주는 것, 안아주는 것.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미뤄두었던 전화 한 통,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사랑의 한마디. 그 말을 오늘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은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장이 한 아들을 울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당신에게도 전합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를 떠올리셨나요?